6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러 딱 자리에 앉으신 우리 멋진 6학년 여러분들 정말 많이 환영합니다. 스스로 영상 보면서 딱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너무 훌륭하게 지금까지 잘 해왔고 지금도 잘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도 힘차게 3단원 연소와 소화 6, 7번째 수업을 이어서 한 번에 쭉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고고싱! 준비물입니다. 과학교과서, 실험관찰 교과서, 필기도구 책상 위에 예쁘게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됐나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번 단원 연소와 소화 중 연소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연소,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간단한 의미로는 뭔 뜻이죠? 네, 불타는 것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불타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면서 유식하게 있어 보이는 과학적 의미를 공부했고 기억하기로 했죠. 연소가 뭡니까? 그쵸, 거기 대답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똑똑이 아주 좋아. 빈칸 채워가면서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질이 산소와 어떻게 빠르게 반응하여 뭘 는 현상이죠? 그치, 빛과 열을 내는 현상, 그게 바로 연소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입에서 술술술 나와야 해. 이러한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조건 몇 가지가 있었죠? 3가지요. 제일 먼저 탈물질, 그리고 산소, 그리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 조건을 갖춰서 초를 연소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초가 연소한 후에요, 뭐가 생겼더라? 어떤 물질들이 생겼는데? 맞아, 물과 그리고 뭐요? 이산화탄소가 생겼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물이 생긴 거, 이산화탄소가 생긴 거 어떻게 알 수 있었죠? 먼저 물이 생겼던 건요, 아크릴통 안에 저 파란색 뭐였죠? 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원래는 푸른색이었던 종이가 통 안에서 초를 연소한 후에 어떻게 변했나요? 네, 붉은 빛으로 변했습니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변했다는 건 그 종이에 물이 묻었다는 증거, 초가 연소한 후에 물이 생겼다라는 의미였어요. 이산화탄소가 생겼다는 건 또 어떻게 알았나요? 그쵸, 석회수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원래는 무색 투명했던 마치 물 같아 보였던 석회수가요, 어떻게 변했나요?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를 만났을 때 뿌옇게 흐려지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알아냈습니다. 아, 초가 연소한 후에 뭐와 뭐가 생긴다고요? 네,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결론! 물질이 연소하면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지난 시간에 함께 열심히 공부했어요. 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까먹은 부분 있다면 지금이라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저장해 주시고요. 아이 좋아. 그럼 바로 책을 펼쳐보자. 오늘은요, 교과서 66쪽, 67쪽입니다. 학습 주제 먼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촛불을 끕니다. 어떻게요?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끄죠. 이번에도 촛불을 끕니다. 어떻게요? 입이 아니라 쌍절곤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촛불을 끄네요. 자, 갈게요. 이거 지금 하나라고 잖아. 어쨌든 여기서도 촛불을 끕니다. 이번엔 어떻게 껐나요? 어떻게요? 야구 방망이로 초를 날려서 뭐 어떻게 끈 거야? 초를 다 부러뜨려서? 암튼 촛불을 껐습니다. 불을 끄는 방법 굉장히 다양해요. 또 여러분들의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불을 끄는 방법 무엇이 있나요? 어떤 거 지금 떠오르는 게 있어? 오늘은요,
불을 끄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요. 불을 끄는 방법과 연소의 조건을 관련 지어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연소의 조건과 불을 끄는 방법? 어떤 상관이 있을까? 연소의 조건 3가지를 다시 말해보면요. 첫 번째, 탈물질, 그리고 산소, 그리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으면 연소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 3가지가 동시에 만족시켜져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연소의 조건이 소화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감이 조금 오시나요? 그쵸.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뭔가 대충 떠오른 그것 맞아요.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데 조건이 빠져서 연소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이 꺼지는 거죠. 그게 바로 소화입니다. 소화? 불을 끄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면요. 어떻게 불을 끄는 것? 연소의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없애서 불을 끄는 것입니다. 없애요. 뭐를요? 탈물질을 없애요. 탈물질 없애기, 소화가 일어납니다. 산소를 없애요. 산소 없애기. 근데 말이 좀 너무 거친 느낌이야. 조금 더 매끄럽게 바꿔볼게요. 어떻게? 산소의 공급 막기, 산소 공급 막기. 이 말을 조금 더 익숙하게 만들어주세요. 산소의 공급이 막혀도 소화가 일어납니다. 불이 꺼지죠. 또는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또 없애요. 발화점 이상의 온도 없애기. 이것도 말이 너무 거칠다. 조금만 더 매끄럽게 바꿔주면요. 온도가 발화점이 안 되게, 그럼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 낮추기. 이 말도 익숙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도 소화가 일어납니다. 즉, 탈물질을 없애거나 산소의 공급을 막거나 온도를 발화점 미만으로 낮추면 불이 꺼집니다. 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연소는 탈물질,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 3가지를 동시에 모두 충족시켜야만 일어났는데 반면에 소화는 하나라도 빠지면 불이 꺼집니다. 교과서로 돌아와서요. 촛불을 끄는 다양한 방법,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나요? 실험 속에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안녕. 준비물입니다. 초가 있네요. 파이어. 想象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초가 뭐 하고 있는 거지요? 그쵸. 초가 연소하고 있습니다. 초가 연소합니다. 예쁘다. 가까이서 보시면은 초가 연소한다는 건 고체였던 초가 뜨거운 온도에 의해서 액체인 촛농으로 녹아 심지를 타고 액체가 올라가서 기체로 변하면서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연소가 이루어지는 거는 기체인 초가 타는 거죠. 이렇게 아름답게 연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를 다양한 방법으로 소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불을 꺼보는 거죠. 일단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그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입으로 후 불면 됩니다. 아주 쉽게 꺼지죠? 기체인 초가 날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연소를 못하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탈물질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만들었던 공기대포도 그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바람이 나가서 기체인 초가 심지 주변에서 사라지도록 뻥! 불이 꺼져버립니다. 탈물질을 없애버린 거예요. 또 어떤 방법으로 또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이렇게는 어떨까요? 도돈, 도돈, 도돈. 뭔가요? 핀셋입니다. 핀셋으로 심지 딱 여기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끝부분을 탁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불이 꺼졌습니다. 이것도 액체인 초가 기체로 날아가면서 연소가 되지 못하게 탈물질을 없애버리는 거죠. 오, 잘 꺼진다. 다시 초 등장. 도동도동. 가위로 심지를 잘라보면요. 이것도 액체인 촛농에서 심지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니까 아예 탈물질이 사라지는 거겠죠? 어떻게 될까? 오, 불이 꺼졌습니다. 오.
이번에는 작은 초를 하나, 둘, 셋 넣어봤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번엔 또 어떻게 꺼볼까요? 이번에는 뜨든 이미 해봤던 거죠? 집기병으로 닫아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은 꺼질 거예요. 왜 꺼졌더라?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치, 집기병 안에 들어있는 산소가 줄어들면서 연소하면서 산소를 써버리면은 이렇게 꺼지게 되지요. 꺼졌습니다. 산소의 공급을 막으면은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다 꺼졌어. 뭔가요? 모래입니다. 뭘 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선생님이? 네, 모래로 덮어볼 거예요. 좀 모래를 쏟을 거니까 책상이 더러워지지 않게 한번 받치고 모래를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불이 꺼지게 됩니다. 왜 꺼지는 걸까요? 얘도 연소하는데 필요한 산소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모래로 덮어버리니까 불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으아, 초 아까워요. 또 이번엔 뭘 해볼까요? 이번엔요, 따단, 이건 뭔가요? 네, 물에 적신 축축한 수건입니다. 물수건이에요. 행주로 쓰고 있는 건데 얘를요 덮으면요 당연히 꺼지게 되죠. 물수건으로 덮는 이거요. 이건 어떻게 한 거죠? 맞아요. 얘도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게 쫙 막아준 거고요. 동시에 물 축축하죠? 온도가요 쫙 떨어져요. 순식간에. 물수건으로 덮는 거는요 산소 공급도 막고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도 쫙 낮춰주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버린 거예요. 짜잔! 다시 큰 초를 세워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뭐 해볼 거냐면 뭐 해볼 거예요? 분무기로 한번 칙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쵸? 당연히 보셨나요? 봤나요? 분무기로 물을 뿌려도 당연히 소화가 되죠. 불이 꺼집니다. 이건 어떻게 한 걸까요? 맞습니다. 차가운 물로요. 온도를 쭉 낮춰줬습니다. 온도를 얼만큼 낮춰준 거죠? 그쵸? 발화점이 안 되도록요. 발화점 미만으로 칙칙 낮춰줬습니다. 칙칙칙칙칙. 발화점 미만으로 낮춰서 불을 껐습니다. 네, 오늘은 참 여러 가지 것들로 촛불에 불을 꺼봤습니다. 불을 끄는 거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두 글자로? 그쵸, 소화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화를 해봤어요. 그럼 실험 속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소화의 방법을 마저 정리하러 가볼게요. 네, 실험 보고 오셨습니다. 소화, 불을 끄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불을 끌 수 있다고요? 그쵸, 연소의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없애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불을 끌 수 있는데 연소의 조건과 관련지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죠. 탈물질을 없애거나 산소의 공급을 막거나 그리고 마지막 뭐였죠?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 낮추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험에서 봤던 것들 포함해서 다양한 불을 끄는 방법들 연소의 조건과 관련지어서 분류해 볼게요. 왼쪽 상단부터요. 가장 쉽게 입으로 붑니다. 이거 뭐라고요? 탈물질인 기체 상태의 초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소화의 방법이지요? 탈물질 없애기. 기억해주세요. 요게 조금 낯설 거예요, 아마. 아니 초는 그대로 서 있는데 왜 이게 탈물질을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소가 이루어지는 건 기체 상태의 초니까요. 그걸 이 바람으로 불어서 날려버리는 거 탈물질 없애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직기병으로 덮기. 더 이상 공기가 못 들어가지요. 산소 공급 막기. 다음, 오른쪽 분무기로 물을 뿌려요. 물로 인해 온도가 낮아지고 심지가 물에 젖어요. 어떤 방법? 네,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 낮추기. 물로 끄는 거는 웬만해서는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 낮추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래 왼쪽 이번엔 물수건으로 덮어요. 이건 물로 온도도 낮추지만 덮어서 딱 공간을 차단해버리죠. 산소 공급 막기도 해당하고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 낮추기 둘 다 역할을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오른쪽 심지를 핀셋으로 딱 잡으면 촌농 액체 상태의 초가 위로 심짓하고 올라갈 수가 없네요. 기체 탈물질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니까 탈물질 없애기. 마지막 심지를 가위로 잘라버리는 건요. 핀셋이랑 똑같죠. 탈물질 없애기. 여러 가지 불을 끄는 방법이 어떤 소화 유형인지 분류할 수 있으시겠나요? 그대로 머릿속 기억도 해주시면서 얘네들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낙엽 등 타기 쉬운 물질을 치운다. 이건 뭐에 해당할까요? 딱 봐도 불씨 하나 옮겨 붙으면 화르르 아주 장작으로 활활 잘 타게 생겼죠? 이런 타기 쉬운 물질을 치워버리는 건 탈물질을 없애버리는 거죠. 오른쪽 알코올 램프를 뚜껑으로 덮어요. 그 외에 뭐 두꺼운 담요나 뚜껑으로 덮는 거 모두요. 불 나는 곳을 딱 막아주는 거 산소 공급 막기죠. 외부로부터 공기가 못 들어가게 차단시켜주는 거요. 오른쪽 소방관님께서 물을 뿌리며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물 뿌리는 거는 뭐다? 네,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 낮추기이다. 아래 왼쪽 두 개 그림 한꺼번에 봅시다. 어떤 장면인가요, 둘 다? 가스레인지의 연료 조절 밸브를 잠그는 거예요. 이건 어떤 소화 유형일까? 뭘 것 같아요? 여기서 탈 물질이 뭐지 얘들아? 그치, 여기서는 가스가 타는 거예요. 근데 가스가 나오지 못하게 아예 밸브를 딱 잠가버리는 거니까 탈물질인 가스를 없애버리는 거 탈물질 없애기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아 좋아. 그럼 마지막 그림. 불이 난 곳에 흙이나 모래를 뿌리는 것, 이건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흙, 모래로 화재 현장 덮어버리는 거죠? 그치, 산소 공급 막기다. 여기까지. 많았다. 고생했어. 이 고생해서 살펴본 내용 실험 관찰 33쪽에 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생각해 보시면서 적어주세요.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또 떠올리시면서 밑에 빈칸 2개 있어요. 촛불을 물수건으로 덮기랑 초의 심지를 핀셋으로 집기 2개 적어볼게요. 일시 정지하시고 각 방법별로 탈물질 없애기인지 산소 공급 막기인지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 낮추기인지 써보세요. 일시 정지. 재생 다 써봤나요? 아이 좋아, 정답 공개합니다. 다 맞았나? 혹시 잘못 쓴 게 있다면 얼른 고치면서 맞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 방법이지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고 헷갈리면 강의 앞으로 조금만 다시 돌려서 한 번만 다시 봐보세요. 그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 되셨으면 아래 더 생각해 볼까요도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기억부터 시효까지 여러 가지 불을 끄는 방법이 있어요. 연소의 조건과 관련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재생, 직접 다 해보셨나요? 다 해봐야 돼, 직접. 직접 해보는 거는 확실히 달라요. 선생님이 답 알려주는 거랑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랑 확 다르니까 귀찮더라도 직접 해보세요. 탈물질 없애기 니은, 디귿, 미음에 해당합니다. 맞았나? 산소 공급 막기는요. 기억, 리을, 시옷이요. 마지막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 낮추기는 리을 그리고 비읍이요. 리을, 물수건으로 덮는 거는 산소 공급도 막고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도 낮추고 2가지 다에 해당하니까 2번 적어주셨으면 됩니다. 다 됐나요? 아이 잘했어. 그럼 실험 관찰 33쪽 완성! 보통 이렇게 하면 수업을 마무리할 때가 된 느낌인 것 같지만 오늘은 끝이 아닙니다. 쭉 계속됩니다. 과학교과서 67쪽 맞아봅시다. 연주황색 아래 부분 볼게요.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할 내용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단락 같이 볼게요.
소화 방법은 탈물질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탈물질, 초가 탈 수도 있고 알코올이 탈 수도 있고 나무나 종이가 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참 다양하게 탈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은 물로 끈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름이나 가스, 전기로 생긴 화재는요. 물로 끄면 절대 안 됩니다. 불이 더 크게 번지거나 감전될 수 있어요. 이때에는 소화기를 사용하시거나 모래를 덮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불을 꺼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기름으로 불이 났을 때 물로 끓여 하면 어떻게 되길래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식용유를 쓴 요리를 하다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한 실험입니다. 가열한 지 10여 분 불이 붙습니다. 이때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는 건 금물입니다. 불붙은 냄비에 물을 뿌리자 불길이 높이 치솟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 뜨거운 열이 천장까지 솟아올랐습니다. 물이 뜨거운 기름에 닿아 기화되면서 불을 오히려 더 크게 키운 겁니다. 자체 열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순간적으로 물의 온도와 식용유의 온도 차이가 심하다 보니 그 온도 차이에서 폭발적으로 화재가 커지고 기름 요리를 하다 불이 나면 배추나 상추처럼 잎이 큰 채소를 한꺼번에 여러 장 넣으면 좋습니다. 물을 적신 수건을 펴서 냄비나 프라이팬 위를 덮어도 공기가 차단돼 쉽게 불이 꺼집니다. 소화기의 경우 기름 전용이 아닌 일반 분말 소화기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엄청 무섭죠. 기름이나 가스, 전기 화재에는 절대로 물로 끄는 게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요. 불을 끄는 소화의 대표적인 도구 소화기는 사용 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겠죠. 대충 알긴 알 텐데 같이 읽으면서 긴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몸이 척척척 움직일 수 있도록 읽으면서요. 머릿속에 아주 깊이 딱 박힐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1번부터요. 시작!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니다. 네, 일단 떨어져 있는 소화기를 갖고 와야 합니다. 갖고 와서 바닥에 내려놓고요. 2번 시작! 소화기에 안전핀을 뽑습니다. 포인트, 뭘 뽑는다? 안전핀을 뽑는다. 요걸 당황하면 제일 많이 까먹는데요. 그래놓고 소화기 고장났다고 안 된다고 고리 부분에 손가락을 걸어서 잡아 빼주시면 됩니다. 3번 시작!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의 고무관이 불 쪽을 향하도록 잡습니다. 포인트요! 바람을 등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화기 안에 그 분말가루가 불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화기를 들고 있는 내 쪽으로 와서 그냥 다 뒤집어 쓰겠죠. 바람을 등지고 불 쪽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4번 시작! 소화기에 손잡이를 움켜쥐고 불을 끕니다. 네, 그림처럼요. 한 손으로는 소화기 호스, 한 손으로는 소화기 손잡이를 잡고요. 빗자루를 쓸듯이 아래쪽으로 휘휘휘 뿌려주시면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의 소화기, 소화기 안에 소화 성분의 분말가루가 들어있는 분말 소화기고요. 이렇게 생긴 거는요. 분무기처럼 생겼죠? 분무 소화기. 그리고 던져서 사용하는 투척용 소화기도 있습니다. 우리 교실엔 어떤 소화기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자주 다니는 장소에서 혹시 불이 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주변에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소화기가 있는지 잘 파악해 주시면은 우리가 배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불을 끌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끄는 건 비교적 화재의 초반에요. 초기 진압에만 가능합니다. 이미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소화기 소용없어요. 그렇다면 그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뭘 어떻게 도망가야지. 교과서 한 장 넘겨보시면요. 학습 주제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68쪽, 69쪽이요. 학습 주제 시작!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화재 아주 무섭습니다. 1년에 약 4만 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요. 재산 피해도 어마어마하고 사망자도 많죠. 점점 증가하고 있네요.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주의라니 정말 너무하네요. 일단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과서 68쪽
왼쪽 그림부터 살펴보면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대처 방법 같이 알아봅시다. 그림 안에 하얀색 빈칸들이 이렇게 있는데 연필로 진하게 칠하면 글자가 숨겨져 있어요. 글자가 나오니까 직접 한번 연필로 색칠도 해보세요. 직접 해보시면서 왼쪽부터 봅시다. 엎드려 있는 아이, 저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무 책상 밑에 있어요. 안 됩니다. 나무로 된 가구 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글씨가 숨겨져 있었는데 찾았나요? 왜 안 될까요? 맞아요. 나무는 불에 타기 쉬워요. 아주 좋은 탈 물질입니다. 숨어봤자 소용이 없고 금세 불이 옮겨 붙을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오히려 이렇게 숨어 있다가는요, 구조할 때 찾기 힘들어질 뿐입니다. 오른쪽 여자아이 볼까요? 어떤가요? 잘하고 있나?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춰 이동합니다. 왜요? 왜 그래야 할까? 화재가 일어날 때는요, 이런저런 물질들이 함께 타면서 유독가스가 나오게 돼요. 유독가스를 마시면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인 코와 입을 막아줘야 하고요. 뜨거운 기체는 위로 올라갑니다. 저기 유독가스 위에 막 깔려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낮춰서 이동하는 게 도움이 되죠. 다음 아래층 남자아이요. 오, 나가려고 하는데 문 손잡이가 엄청 뜨거워 보여요. 어떤 글자가 숨어 있었나요? 문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이미 그 반대편에 불길이 번졌다는 신호입니다. 문을 확 열면은 게다가 갑작스럽게 산소가 공급되면서 불길이 치솟아 올라서 나를 덮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다른 탈출구를 찾거나 도저히 탈출구가 없으면 문을 한 번에가 아니라 조금씩 조심스럽게 열어야 합니다. 여기 기억해 주시고 오른쪽 볼게요. 밖에서 소리치고 있는 아이 맨 아래서요.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라고 글씨가 숨어 있네요. 왜요? 그치, 그래야 주위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119에 신고도 해주겠죠. 그 위에 승강기 대신에 계단으로 대피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절대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됩니다. 화재가 일어나면요, 정전이 될 수 있어요. 정전되면 작동하던 엘리베이터는 멈추게 되고요. 그 안에서 꼼짝없이 갇힐 수가 있어요. 반드시 계단으로 탈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맨 위에요. 아래층에서 불이 나면 옥상이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 구조를 요청합니다. 라고 숨어있네요, 글씨가. 화재 대피는 기본적으로 바깥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래층으로 가야 하지만 이미 아래층에 불이 있어 갈 수가 없거나 옥상이 더 가까운 경우에는요,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옥상으로 가야 쉽게 눈이 뜨여서 구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꼭꼭꼭 기억을 해주셔야 언제 어디서나 화재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겠죠. 화면으로 살펴봤던 내용 같이 실험 관찰에 정리해봅시다. 실험 관찰 34쪽이요. 1번부터 각 대처 방법이요. 지금 살펴봤던 것들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정리해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여러분들도 잠시 일시정지하시고 기록해주세요. 기록. 재생. 팔 아프다, 그쵸? 아이, 고생했어. 좀만 더 힘내봅시다. 우리가 살펴본 것들 외에도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몇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하던 거 멈추고 바로 탈출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비상구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대피할 때는요, 내가 나오고 문을 닫아야 불길과 연기가 따라 나오는 확산을 늦출 수가 있고요. 이미 불길이 너무 가까이 와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요, 젖은 이불 등을 뒤집어 쓴다든지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뒤 외부에 알리고 119, 바깥 사람들, 주변 사람들께 알리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대피 방법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애초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항상 우리 모두 안전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서 화재 피해를 줄이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이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도 이미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화재 피해 줄이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우리 주변에는 소화기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실에서도 바로 찾아볼 수가 있을 거고요. 소화기는 그냥 배치하면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게 잘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소화전도 있습니다. 바깥에도 있고요. 건물 내에도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건물 내, 옥 내에 있는 소화전이요. 학교 복도마다 살펴볼 수 있어요. 안에는 상수도관과 연결된 소방호스가 길게 있어서요. 화재가 일어났을 때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 문 열 수 있도록 주변에 물건 쌓아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은 화재 감지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이나 교실 천장 한번 올려다보세요. 위에 한번 보시면 보일 거예요. 화재로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서 삐삐 울리면서 사태를 알려줍니다. 화재 초기 진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스프링클러라고 많이 말하죠. 자동 물 뿌리개입니다. 화재를 감지해서 비상시에 자동으로 물을 뿌려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또 일상생활 곳곳에서 불이 잘 타지 않는 소재를 활용해서 주변을 조성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지하철이요. 지하철의 의자나 손잡이가 예전에는 불에 잘 타는 천 소재였는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요즘에는 오른쪽 불길이 잘 번지지 않는 소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험 관찰에 또박또박 정리해주세요. 너무 많다. 이 중에서 한 3개 정도 골라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 끝났어. 진짜로. 힘내서 정리해주시면 오늘 실험 관찰 진짜로 완성!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불을 끄는 다양한 방법, 소화의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걸 연소의 조건과 연관지어서 탈물질을 없애는 건지, 산소 공급을 막는 건지, 발화점 미만으로 온도를 낮추는 건지 구분해봤어요. 그리고 또 불이 났을 때 화재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알아봤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우리 같이 소화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생활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그럼 오늘은 안녕!